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정우창 수석 연구위원.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얼굴이 네. 조금 인도 분처럼 바뀌었어요. 점점 그렇게 그쵸? 돼가시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 그렇게 많이 깜짝 듣고요. 놀란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인도 출장을 네. 지난 11월에 이제 한번 다녀왔고 네. 그 전에 지난 3월달에 한번 다녀왔고요. 네네. 네. 또 2022년 11월달 3번 갔다 왔는데요. 네. 저는 뭐 인도 음식도 굉장히 잘 맞고 아, 그리고 인도 회사들 경영진들 만나 뵈면 네. 이 너무 이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이 네. 정말 멋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네. 전생에 인도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약간- 굉장히 약간 분위기 행복하게 있어요. 인도 기업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안경 벗으시면 약간 박광남 연구원하고 좀 약간 닮으신 느낌인데. 한번 벗어볼까요? 아, 이거 아시죠, 누구신? 예예예. 아, 예, 약간 좀, 감사합니다. 예, 느낌이 있어요. 좋은 그 말씀 팀장님 주셔서. 아니에요, 팀장님? 박광남? 아 그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분과 굉장히 또 닮으신. 자, 오늘 근데 인도 예. 하면은 예. 인도 하면 인구가 딱 떠오르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10 지금 뭐 14, 아마도 15? 14. 예, 지금 이미 아마 올해 이제 중국 중국을 수월? 제치고 세계 1위의 이제 인구 대국이라서 우리가 이제 뭐 인구 배당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어쨌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 잠재력 많다라고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자료 한번 보면서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인도 인구 하면 딱 이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예, 굉장히 시장에 사람 엄청 많고.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인도 리서치를 본격적으로 한 2년 정도 해보고 이제 인도를 3번 갔다 와서 네. 많은 인도 경영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제가 받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인도 인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도의 인구는 이 전체 14억보다도 네. 이 상위 1%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14억 중에 1%. 예, 그래서 우리가 인도 투자를 할 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14억 중에 생각해요. 1%만 해도 그게 1,400만이죠. 우리 한국 인구 6천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6천만의 1% 60만이라서 저는 지금 이 자료 보고 계신 것처럼 미국의 유명한 IT 기업들의 사실은 인도 출신 그러네. 네, CEO들인데 사실은 인도 국내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인도 인구의 풀이 14억에서의 1%이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의 1%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이런 굉장히 우수한 인도 인력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섹터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이제 인도 IT 서비스 섹터 리포트 아하. 발간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우리 인도가 좋은 섹터들이 굉장히 많고 몇 페이지짜리예요? 굉장히 이거는 지금 70페이지 정도 어휴. 되고요. 저희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아, 무료로 그렇습니까?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인도 IT 서비스 리포트를 발간했고 그 이전에도 여기 자료 화면을 보시면 사실은 지난 9월달에 인도가 소비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도 소비재 관련된 메가 트렌드가 뭔지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제 소비재 네. 리포트 이건 또 225페이지짜리 리포트를 했고요. 아, 근데 인도의 소비재 우리가 만들어서 인도에 팔 소비재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팔 소비재는 많지요. 하지만 이제 또 인도에서요? 인도는 또 인도 나름의 또 소비 시장의 특성이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인도 소비 자체는 아무래도 수입 이런 것보다는 이제 국내 소비재 인도, 업체들이 만드는 내에서. 국내 브랜드가 일단 매스 시장이나 로우엔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주 하이엔드, 뭐 럭셔리 화장품이라든지 뭐 명품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인도도 당연히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런 해외 브랜드들의 경쟁력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인도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우리 3프로 TV 덕분에 인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굉장히 인도를 많이 제외하고 인도를 제일 잘하는 국민이 한국이래요. 진짜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성현 교수님 때문에.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보다 인도를 더 잘한대 한국이. 진짜라니까. 아, 그래요? 네, 시즌 그래서 3까지 했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도를 또 투자에 돈을 벌면 또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수익.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3번 출장 갔다 왔고요. 네. 제가 가서 만난 경영진들 회사를 생각해 세어 보니까 한 50군데 정도. 아. 여기 상위 한 50군데 정도 이제 기업들을 다 만났고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한 리포트들을 발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도 IT 서비스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어쨌든 인도는 여기 제가 자료 화면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사실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25%가 인도인이고요. 미국 의사의 38%가 인도계. 의사에? 네. 그다음에 미국 나사의
35, 36%가 인도인이거나 아니면 인도계 미국인. 수학 엄청 잘해요. 수학 굉장히 수학 잘하고요. 엄청 잘해. 그다음에 작년 9월에 또 한때 굉장히 네. 이슈가 돼 한국에도 이슈가 됐는데 인도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우주선을 요거 이거잖아요. 이제 우리 저 연구원께서는 굉장한 그 인도의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정프로는 오히려 반대로 보는 겁니다. 이쯤에서 좋아. 인도에 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음. 다 해외로 간다는 거예요. 음. 인도에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음.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서 다 의사하고 저 나사 가고 구글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니 정작 인도에서는 별로 그 성장성이라든지 미래를 기대하기가 난 오히려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아 정프로 이렇게 또 반대로 봅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요. 정말 그게 맞는 말이고, 근데 저희가 강조하는 바는 모든 뛰어난 인력들이 다 네. 해외로 나가질 않는다. 그래서 다 예를 갈 수는 들어서 없겠죠, 인도의 뭐. 공대 네. IIT의 인도 데이터를 무슨 조사를 공대죠 해보면 거기? 예? 인도 무슨 공대 있잖아요. 유명한. 맞습니다. 그게 IIT라고요. 네. 예. 거기 뭐 어마어마하던데 거기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 전국 네. 전 주에 한 23개가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졸업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 음. 정도는 해외로 나간답니다. 근데 아마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해외로 나가겠죠. 근데 10%가 외국 나가는데 그 10%라는 게 정말 상위 1% 중에 또 1% 애들이 다 그러니까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IIT 졸업생들의 90%는 아직 인도 내에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들의 퀄리티 역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전보다 향후에는 인도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가질 수 있는 잡의 기회도 훨씬 더 많고, 뭐 점점 늘어나겠죠. 예. 네. 그래서 우수한 인력들이 당연히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는 이런 현상들은 계속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고 나가는 인력의 비율이나 빈도 이런 것들도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다라고 봐도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음흠.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보시면 인도는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 인도를 처음 이제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한테 말씀드리는 게, 인도를 가장 잘 이해를 시켜주는 딱 그림 하나만 고르면 저는 항상 이거를 말씀드려요. 인도는 중간이 없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다 중산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대중교통 발달돼요. 근데 네. 인도는 이제 제가 가봐도 그렇고 뭐도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가운데 없다. 네. 그래서 이 항상 양극단입니다. 아주 부유하거나 아주 가난하거나, 아주 효율적이거나 아주 비효율적이거나. 그래서 이 사진들 다 여기 밑에 제가 다 찍은 사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뭐 인도 델리의 도심부에 있는 사진인데 이렇게 소가 돌아다니고요. 차랑 보면은, 같이. 차선이 있는데 되게 희미합니다. 네. 왜냐하면 도색을 자주 못하기 때문에, 네, 예산이었기 네,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아직도 정부 공무원이라든지 뭐 빈곤층 굉장히 많고요. 인도의 공공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이 지금 뭐 비효율에 네. 많이 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IT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뭐 1% 탤런트라든지 아니면 인도에 상장되는 많은 기업들이 오른쪽에 있는 이 초율에 이쪽에 오른쪽에 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인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ETF라든지 아니면 곧 투자를 할 수 있는 인도 개별 주식들은 대부분 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그래야 되겠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인도가 인구 1%가 1,400만이잖아요. 그 1,400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서비스가 이제 IT 서비스라서, 일단 이 인도 IT 서비스 회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게 이제 인도 IT 서비스 하는 기업들이 IT 서비스 하는 기업들이 인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 엑센추어라는 이제 컨설팅 회사도 네. 인도 회사들하고 이제 IT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부터 시작해서 뭐 프랑스 회사, 일본 회사, 미국 회사 쭉 있는데요. 글로벌 탑 25개 IT 서비스를 잘한다는 기업의 중에서 인도 회사들이 6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탑10에 4개나 들어가 있네. 탑에 4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들의 인도 기업들이 6개의 매출을 쭉 합해서 전체 이 글로벌 IT 서비스 산업에 차지하는 점유율 보면 계속 올라가요. 지금 여기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2009년에는 이 인도 IT 서비스 기업들이 전체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6%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17%까지 올라왔고요. 이게 20%까지 올라가는 건 저는 뭐 당연히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점유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도는 확실하게 이 IT 서비스 쪽에서는 경쟁력이 확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도 IT 서비스 리포트를 준비를 한 4, 5개월 정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의문이 이거예요. 이 IT 서비스가 뭘까? IT 서비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은 IT 하드웨어잖아요. PC, 휴대폰, 네. 다 이 물건에 IT 관련된 거 하는데 IT 서비스, IT도 쉬운 단어고 서비스 너무 쉬운 단어인데 이게 IT 서비스가 뭘 하는 건가라는 거 관련해서 이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아마 이제 우리 인도 IT 서비스 섹터를 이제 처음 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 준비한 걸 한번 보시면요. 예를 들어 IT 서비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우리 스타벅스 많이 네. 이용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매장에서 주문하지 않고 미리 주문해서 픽업만 하는 사이렌 오더를 네, 이제 네. IT 서비스에 집어넣어 보면 일단 스타벅스가 예를 들어서 한국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기다리지 않고 뭔가 미리 주문할 수 있는 이런 앱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내부 IT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컨설팅 줘요. 외주. 예. 그래서 스타벅스가 예를 들어서 인도 TCS라는 컨설팅 회사, 우리 이런 컨셉이 있는데 이게 앱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가 들까요? 만드는데 뭐 시스템을 어떻게 잘 돌아갈까요? 네.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야 될까요? 막 이런 거 하는 컨설팅이 이 IT 서비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여기 스타벅스 로고 앞에 있는 IT 컨설팅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컨설팅을 해보니까 이게 비용도 괜찮고 비용 측면 대비 효율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럼 만들어 봅시다. 네. 만드는 거 개발하는 것도 IT 서비스가 회사들이 많이 함줍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관리. 네,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도 IT 서비스가 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IT 관리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관리가 다 되고 이제 사용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뭐 이 앱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콜센터 운영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 그래서 이 IT 서비스라고 딱 하면 우리가 인도의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이런 콜센터 같은 굉장히 인건비가 싸니까 이런 콜센터만 하는 게 IT 서비스 업종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앞단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도 회사들이 많이 하고요. 이런 IT 관리 서비스 컨설팅을 하려면 당연히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LG CNS 뭐 이런 데가 이런 회사인 거죠? 예, 삼성 SDS. SDS. 예. 그 시스템 같은 걸 이렇게 구축해주고 예. 관리해주고. 예. 그래서 인도 IT 서비스 회사들의 고객의 95%가 다 글로벌 고객들입니다. 옛날에 미국, 유럽. 옛날에는 서비스 회사가 그 전화 받는 그 서비스 회사였거든. 맞습니다. 20년 전에는. 예. 왜냐면 저 서비스 그 콜센터 맞아요. 싸니까 네. 딱 진짜 미국 전화하면 그 인도 그 발음 있잖아. 그걸로 딱 그랬던 거 그럼요. 같은데. 근데 지금 아직도 진화됐네. 인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필리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지만, 근데 인도의 핵심 인도 IT 서비스의 이제 매출이 회사들의 매출이 100%라고 하면 이 BPO, 이 콜센터 같은 약간 이 로우엔드 쪽의 매출 비중은 다들 굉장히 낮아요. 5에서 10%. 점점 줄어들었겠지. 네. 그리고 매출의 60, 70%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가운데 있는 IT 관리 서비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노동력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우수한 IT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언어 능력도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도 14억 인구의 1% 굉장히 뛰어난 인력들이 많지만 사실은 인도의 IT 서비스업을 대체하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그래, 보거든요. 언어도 또 문제니까. 예, 오히려 필리핀 이런 쪽에서는 또 뛰어난 고급 인력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도의 IT 서비스 회사들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인력들의 인건비가 인도가 워낙 싸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주요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들의 직원당 인건비 얼마인가 이거를 딱 보면은 맨 왼쪽에 이제 미국의 엑센추어부터 이제 쭉 TCS, 인포시스, 뭐 캡제미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빨강색이 인도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빨강색이 아닌 주황색이 이제 미국 회사, 뭐 프랑스 회사라고 생각을 네네.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 1위, 글로벌 2위의 이 인도 타타 컨설턴시 같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 1인당 연간 인건비가 24,000달러. 고요. 그 옆에 있는 1위 미국의 엑센추어 1인당 연간 인건비 한번 보세요. 58,000달러.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률에서도 인도 회사하고 지금 글로벌 IT 기업들하고의 영업이익률 차이도 게임이 안 돼. 10%. 사람이 전부 다잖아요, 저거.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인건비가 전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80%.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인도 IT 서비스의 이 경쟁력은 제 생각에는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지, 뭔가 이 경쟁력이 희석되면서 인도 IT 서비스의 뭐 성장성에 의심의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봐도 저희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IT 서비스 기업들이 인도 전체 주식시장 차지하는 비중이 14%, 15%. 아.
정도 되고 있어서 네. 아직 우리가 인도를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인도 개별 주식에 관련 공부를 하려고 하면 사실 인도 IT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이 업종에 대한 공부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예를 있습니다. 들어서 뭐 글로벌 기업이 있는데 예. 그 기업의 인도 부문 말고도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부문도 다 인도 이런 회사들이 그런 글로벌 기업의 그 IT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되게 거예요?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인도 사부문 관련된 것이 아니라 뭐 네. 한국, 미국, 뭐 다른 전 지역에 있는 그걸 것들은 인도에서 인도 기업이 한다고요? 예, 인도 기업들에게 뭐 IT 관리 서비스라든지 IT 컨설팅 이런 것들을 이제 맡기는 거죠. 그리고 관리를 맡기면 이제 인도 IT 서비스 기업들이 뭐 현재 파견을 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요즘에 뭐 워낙 뭐 IT가 발달돼 있으니까 이제 현재 인도에서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인도 기업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IT 서비스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IT 서비스 회사들이 특히 이제 글로벌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아마 전망이 좀 밝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력이 확실한 저희는 항상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네. 주가도 그거에 반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 오르는 시장 자체의 성장성도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IT 서비스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IT 서비스라는 건 어쨌든 IT 전체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 왼쪽에 있는 파이 차트를 보시면 글로벌 회사들이 IT 관련해 지출하는 비용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2022년 기준으로 당연히 소프트웨어 사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비용이 25%예요. 그다음에 이 IT 관련돼서 이제 운용을 해야 되니까 내부 IT 부서가 당연히 있는데 IT 부서 관련된 비용이 한 9%고요. 가장 큰 비중이 이게 외주 IT 서비스입니다. 네. 우리 인도 IT 서비스에 글로벌 기업들이 주문을 주는 네네네. 것처럼. 네. 그리고 이 외주 IT 서비스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단 IT뿐만이 아니라 화장품도 그렇고 소비재도 그렇고요. 제조업도 모든 지금 글로벌 산업들이 전부 다 외주잖아요. OEM, ODM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예를 들어 코스맥스가 계속 성장을 계속 잘하고 있는 것도 화장품 업체들이 예를 들어 화장품을 회사 그쵸. 공장에 만들다가 네. 다 외주 주고 왜냐하면 그렇게 효율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 빨리 바뀌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외주를 많이 주는데 네. 이 IT 산업도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점점 더 기술이 빨라지고 네. 발달이 변화가 빨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주에 대한 니즈가 계속 올라가서 이 외주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계속 올라가니까 전체 IT 시장의 성장보다 이 IT 서비스의 시장 성장이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외주 IT 서비스는 연평균 뭐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7% 성장을 했고요. 네. 전체 글로벌 IT 서비스 지출은 5%밖에 안 돼서 어쨌든 IT 서비스 지출 비용보다는 계속 이 IT 서비스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약간 또 반론을 좀 제기하자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성장한 스토리는 뭐 충분히 다 이해가 됐는데 네. 요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여전히 아마 그 CS 같은 데서도 비중을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런데 그 CS 같은 경우는 AI로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IT 서비스 이 부분도 뭐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심플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면 마치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가면서 부품이 확 줄어들듯이 맞아요. AI가 대체되면서 지금 IT 서비스들도 훨씬 더 심플하게 그 구조들이 가게 되면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 그 글로벌 뭐 테크 기업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굳이 외주 주지 않거나 혹은 외주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십니다.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네네. 저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인도 네. IT 서비스 산업의 네. 큰 리스크가 그렇습니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저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한 일단 AI가 특히 생성형 AI 네네. 콜센터 대체할 것 같죠. 네. 그렇죠.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그래서 같아요. 하고 있고 이미. 인도 IT 서비스 업체들의 네. 콜센터의 그 IT 서비스 매출 관련된 게 전체 한 5%, 10% 정도 된다 그랬는데 이들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줄어들거나 네. 없어질 것 같아요. 음. 근데 예를 들어 생성형 AI를 딱 놓고 보면 네. 벌써 인도 IT 서비스 회사들이 생성형 AI 관련된 수주들을 고객단한테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플러스예요. 네. 왜냐하면 이런 생성형 AI를 모든 회사들이 다 도입을 하고 싶지만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컨설팅을 주거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컨설팅 주죠. 그러면 이게 도입을 하고 또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관리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말씀하신 대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생성형 AI나 이런 AI가 발달하면서 IT 인도 서비스 업체들의 또 생산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도 IT 업체들도 예를 들어 그럴 수 500명 써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생성형 AI 때문에 이걸 300명, 400명, 여기도 200명으로 줄이니까 비용이... 결국은 마이너스 하나에 플러스 2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마이너스가 적어도 이 플러스에 상쇄되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리포트에 쓴 거는 여기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는데 네네. 오히려 플러스가 더 많을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나 정말 IT가 계속 발달하면 고도화되면 될수록 네.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니즈도 확실히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IT가 발달하고 예를 들어 생성형 AI 때문에 뭔가 IT 서비스가 영향을 받는 건 분명한데 받는 거 대비해서 또 효용도 굉장히 많다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저는 해보면 플러스가 더 커더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인도 가격이 지수 자체도 지금 엄청 오른 데다가 예. 예를 들면 TCS나 인포시스 이런 거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의장님. 하지만 그러니까. 오른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우리가 집을 강남에 다 사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가 또 인도 강남 비교하니까 또 너무 또 뜬금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제 인도 시장을 분석한 지 2년. 그 전에는 미국, 중국, 일본 주식들 많이 분석해서 뭐 룰루레몬도 제가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15년을 한국을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인도를 의심 없이 계속 말씀드려요. 인도 주식들은 비싼데 이유가 있다. 정말 이유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비싸다라는 얘기는 제가 애널리스트 초창기에 2000년 중반 초반부터 계속 인도 주식 비싸다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30년 동안 20년 동안 인도 주식 계속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인도의 성장성이 있고요. 그런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제가 인도 경영진들을 만나보면 인도 경영진들의 퀄리티가 정말로 좋습니다. 제가 이 엄지척을 줄 만큼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인도 회사 한 50군데 만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나서 해보면 계속 미국 회사랑 만나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만큼 회사의 경영진들의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략을 실행하는 이런 능력들이 굉장히 많아서 인도 주식은 정말로 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팬데믹이 왔을 때 인도 주식도 많이 빠졌어요. 그럴 절호의 찬스가 있긴 한데 물론 그때까지 기다려서 사셔도 되는데 이제 그때가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인도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향후에도 꾸준히 레이팅 할 수 있는 업종들도 많고요. IT 서비스 업종도 많아서 저는 비싼 게 걸린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회사에서 직원한테 뭐 개발시켰는데 그거를 인도에 외줄 줬나 봐요. 개인이 직원이 그래서 잘린 경우들도 있다고. 그만큼 이제 개인들도 인도가 싸게 잘 자기가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가 인도에 외줄 준 거예요. 7천만 원 받아가지고 3천 주고 외주 주고 자기 놓은 거야? 자기 놓은 거지. 그러다 걸려가 잘렸대요. 이런 경우들이 있답니다 요즘에. 아니 근데 정말로 아까 제가 처음에 강조드린 바와 같이 인도는 14억도 중요하지만 1% 1,400만에 굉장히 우리가 무게를 두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자, 정우창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인도 전반적인 것 중에서 IT 서비스 업체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고요. 인도가 뭐 당연히 부상하고 있는 나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해당 리포트는 미래에셋 홈페이지에 가시면 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우창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